난리도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시공사랑 시행사를 다 죽여놓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2, 3년이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해결 못해요 이제. 4년, 5년, 6년 걸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몇 가지 기사를 이렇게 연동해서 다른 기사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에게 좀 경각심을 가지게 해서 하반기 시장 그리고 25년도 시장을 준비하게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봤던 시야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같이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포인트니까 조금 열린 마음으로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먼저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급자 강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첫 번째 기사예요. 연내 삽 뜬다더니 감감무소식, 사전 청약은 대박 났는데 왜? 3기 신도시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나 참여하신 분들에겐 송구한 말씀이지만 전 이거 발표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문제가 많을 거라고, 역사적으로 이게 원활하게 풀린 적이 없다고, 더군다나 결정적인 장애가 있어요. 진짜 큰 문제예요, 이거는. 왜냐면 3기 신도시 연내 착공 난항? 이렇게 뭐 기사 쓰신 분에겐 아무 잘못이 없지만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원래 첫 입주 계획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24년도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애,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그 누구도 책임을 지는 문제가 아니라 비난조차 받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 비난하세요? 누가 욕먹고 있어요? 누가 표를 잃고 있나요? 누가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나요? 누가 처벌을 받나요? 여기 관심이 있거나 여기를 믿었던 분들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정부는 조기 착공 강조했지만 건설사 외면에 시공사 선정 지연. 자, 여기 제 댓글에 있었던 악플이 기억이 나요. 국가가 밀어붙이면 그만이지 뭔 상관이냐. 제가 거기 기가 차서 좀 할 말이 없었는데 국가는 아파트를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노라고요. 없어요, 아예. 시공사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시공사가 짓는 건데 정부가 지금 그 시공사를 죽이고 있어요. 짓겠습니까? 민간의 불리한 수익 배분 구조 탓이 아니고요. 아예 얘네를 죽이고 있다고요. 이게 제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저는 정부에게서 전혀 안 보이거든요. 다음 기사는요. 무서워서 살겠나 신축 아파트 줄줄이 부실 시공. 요새 새로 준공 떨어진 아파트 하자가 너무 많죠. 막 입주 전에 점검하러 갔더니 문제가 산더미고 이게 돈 주고 산 아파트가 맞나? 기사가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이게 저번 정부랑 프레임이 똑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제가 나쁜 놈이 되는데 저는 다행히 부분적으로 이미 나쁜 놈이 돼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데 회사가 상황이 어렵고 계속 뭔가 법이 강화가 되고 누가 자꾸 쪼여요. 국가에서 계속 쪼여요. 막 누구를 감방에 보낸다, 뭐 일을 빨리 끝내라, 이거 돈을 더 받지 마라, 너네 가격 덜 받아라, 계속 쪼여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는데 막 숨도 못 쉬게 꽉꽉 쪼여요. 그러면 업무의 실수가 늘어요, 안 늘어요? 인간 대 인간적으로 여러분 늘죠. 이거를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혹시나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책임을 져줘야죠. 돈 받고 소비자들에게 맞는 집을 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한동안 줄어들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시행을 하잖아요. 현장 가면요. 개판 5분 전이에요. 왜냐면 인건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고요. 주 52시간. 일을 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고 이 사람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일하다가 사고 나면요. 누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땅값은 올라가죠. 세금은 올라가죠. 이자는 올라가죠. 인건비는 올라가죠.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죠. 정부의 규제는 올라가죠. 그런데 분양가를 마음대로 못하게 했었잖아요.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결과물이 나올까요? 사람들을 미친 듯이 주워 짜가지고 아파트를 짓게 만들면 지어져요? 야, 그래도 돈을 많이 벌지 않냐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안 하죠. 원래 공공택지는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옛날에 벌떼 입찰. 원희룡 장관님이 벌떼 입찰 잡았다고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수익이 안 나는데 왜 해요? 오늘 기사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이거 보세요. 1억 싸게 나온 인천 줍줍에 몰린 인원 자그마치 1.4만 명. 1억 정도의 시세 차익 때문에 줍줍에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분양가를 마음대로 못하게 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3만 5천 명.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게 왜 국민 인식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죠? 한국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나라예요? 로또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로또가 좋은가요?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정말 악마의 요소는 이게 아닌가요? 노력해서 돈 벌라면서요. 땀 흘려서 돈 벌라면서요. 투자하지 말라면서요. 그런데 무주택자니까, 청약 통장이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이라고 내가 합리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한 번에 시세 차익으로 10억, 20억은 괜찮아요. 이거를 국민들에게 세뇌시키는 게 맞습니까? 전 이건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파티를 벌이는 와중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 빌라 시장은 이제 공급 안 해요. 왜? 하면 망합니다. 하면 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세 시장 잘못 참여하면요. 감옥 갑니다. 돌팔매 맞아요. 신문기사에 나옵니다.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누가 빌라를 짓습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가족들 있는 사람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정부가 지금 이거 맞는 해결책 내놓고 있습니까? 국민들 눈치 보면서 표 떨어질까봐 절대 수요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책도 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수요 지원책을 해주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21년도 10월 달에 대출을 중지시키면서 수요를 강제적으로 부자연스럽게 끊어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뒤틀리고 공급이 안 되면은 수요를 살려서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게 맞죠. 근데 전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의 이 부작용은 올해 하반기부터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내년, 내후년, 26년, 27년 가면은 진짜 볼만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 3법이 전세가 상승의 원인이 아니다. 이런 정말 뇌에 의문이 드는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저는 사적으로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은 서민들의 주거 환경은 파괴를 시키면서 현금 부자들은 파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또다 이러면서. 이게 보기 좋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조합에서는 공사비 인상을 수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공사비 인상을 수용해서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건요. 분양가를 자유롭게 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면 편하게 집을 사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약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택시장에 정말 많은 이상현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택 공급이 안 되거든요. 3기 신도시 기다리던 분들 결국 기다리다 못해 주택을 살 수도 있어요. 옛날에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 받으신 분들 또 피해를 입으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분들만 손해예요. 빌라가 안 지어지면요. 빌라 월세가 계속 올라요.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건가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기다리는 분들은 잘못이 아니에요. 내 돈으로 새 집에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임의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을 모두 다 쪼개놨습니다. 그 와중에 한쪽에서는 내 집 마련이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로또 청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괜찮습니까? 지금 시장은요, 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취득세 완화나 대출 완화가 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것도 왜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안 들어요. 분위기는 정해졌어요. 이거를 할 의지를 가진 사람도 없고, 동의하는 사람도 없어요. 동의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이 아니에요. 많이 들으셨죠? 시장은 이대로 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지만 제 목소리가 조금도 스피커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도 그냥 둘둘둘 사사 아니 그냥 영구갱신권 일로 가시고 이것도 그냥 두세요. 공급 안 되게.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시점이 오면요. 그때는 옛날에 김현미 장관님이 하신 말씀 있죠. 아파트가 빵이라면 그거 그대로 도입됩니다. 몇 년 동안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시공사랑 시행사를 다 죽여놓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2, 3년이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해결 못해요 이제. 4년, 5년, 6년 걸립니다. 그러면 정말 악몽 같은 시장이 펼쳐질 건데 이거를 이제 제가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곳이고 저는 이제 이 시장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이 현상을 알고 하반기 시장이나 내년 시장을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걸 보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피해를 보는 분들을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 생각이 복잡해지는 시점이에요. 지금 시장은. 과연 이 시장에서 수급이 안 맞아서 가격 상승, 주택 공급 부족이 그 문제가 불거지면은 또 누구 탓을 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해결할지 참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